안녕하세요. 나트랑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시리스타일입니다. 나트랑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나트랑 여행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숙소를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점과 숙소를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 달을 그냥 계약을 해버린 이 숙소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해주시고요. 나트랑 계획에 도움이 될 영상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베트남 여행의 숙소를 예약을 할 때 고려할 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시나요? 저는 이 딱 세 가지만 중점을 두고 숙소를 예약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위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트랑 시내권에서 해변가를 자주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트랑 해변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호텔이나 아파트먼트를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나트랑의 시내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엿보면서 내가 관광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내권이 아닌 외곽 지역에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웹사이트에서 나트랑 숙소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위치에 따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숙소들이 정보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내가 여행을 할 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호텔들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부분인데요. 여행 경비에서 절반 이상이 숙소 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 편리하게 힐링을 하면서 여행의 피로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숙소를 정할 때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친구나 커플 끼리 2인으로 숙소를 예약을 할 때와 4인 이상의 가족이 숙소를 예약을 할 때 정말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4인 가족의 기준으로 한 달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요. 당연히 사람의 수가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숙소의 경비 또한 올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2박 3일, 3박 4일 오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한 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숙소 비용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리조트의 수영장에 고급의 5성급 호텔을 하셔도 가격이 비싸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저희처럼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아파트먼트에서 숙소를 예약을 했을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에서도 충분하게 숙소를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여행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숙소의 비용이 달라지지만 내가 어느 정도 눈높이에서 숙소를 정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숙소를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달간의 숙소를 예약을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됐는지 발생이 되지 않고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인지로 확인하시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예약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냉방비나 아니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면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숙소를 예약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금액인지 그것 또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대 시설이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방 2개 이상은 있어야 됐고 세탁기도 필요를 했고 에어컨도 너무 덥다 보니 잘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는 청소는 매일매일 진행을 해주는지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대 시설에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주방이었는데요. 5성급 호텔이다 보면은 내가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물론 조식이 나올 수는 있지만
두 끼 이상은 내가 꼭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달가량의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 매번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주방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많이 고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 여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대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갖추어졌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숙소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숙소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외여행을 가서 직접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국내에 있을 때 웹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숙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나트랑 숙소라고 검색을 하면 업체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여행을 할 것인지, 인원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몇 박 며칠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면 그거에 맞게 쉽게 내가 숙소를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요즘은 온라인상이 워낙에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숙소에 대한 이미지 사진이나 후기들이 워낙에 잘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진만으로 또는 내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고려해야 될 것들을 충족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바로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지에 가서 직접 숙소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도전 정신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것저것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고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숙소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로 미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현지에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현지에서 원하는 숙소를 찾아서 발품을 팔아 다닌다면 웹사이트에서 제공이 되는 가격보다도 같은 옵션이고 같은 호텔이고 같은 룸이어도 가격이 현저히 다운이 되어서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베트남 다낭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처음에는 웹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을 하고 갔는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여러 군데를 직접 여행지에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절반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외여행을 자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루나 이틀 정도 여행지에 도착한 날을 제외하고 직접 그 위치나 조건들을 따져서 직접 여행지에서 숙소를 구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앞에서 보셨던 예쁜 영상이 담겨져 있는 저만의 숙소를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이 숙소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바다뷰였어요. 바다를 좋아하는 곳에 시내권에 가까이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이 넓은 창만 보이더라고요. 아침이면 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밤이 되면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앞에 멀리 있는 빈펄도 반짝반짝 보여주는 이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뷰 전망이었었는데요. 이것을 보자마자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 돈으로 직접 예약을 한 호스트가 정말 친절한 이 숙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